산동 도가쌤입니다. 이게 좋은 책 신사고, 문학입니다. 문학. 그래서 좋은 책 신사고 문학인데 시험 범위가 1, 2단원 다 될 수도 있는데 뭐 처음에 좀 늦을 수도 있고 아니면 1단원하고 뭐 3단원하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선생님 진도 나가는 거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고등학교들 그러듯이 그죠? 근데 뭐 어쨌든 한 서너 단원을 해놔서 먼저 나가놔야 한두 단원을 나가놔야 나중에 빠진 것만 쏙쏙 하면서 그래야 속도를 따라가죠. 자, 그늘이 부정적이다. 원래는 이제 그늘이 대비해서 보면 양지도 있고 뭐라고요? 햇빛양, 음지도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음지하고 양지로 치면 이게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이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게 더 부정적이겠죠. 그러니까 이 조사를 뭐라고 했어요? 노란빛을 터뜨린다. 그러면 이건 양지겠죠. 실제적으로. 맞아요? 노란빛, 햇살을 받아서 그 에너지를 터뜨리는 것처럼 노란빛을 터뜨린다는 양지일 텐데. 그런데 그러면 노란빛을 터치는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는 것처럼 이게 환할수록 걱정이 되잖아. 그늘이. 그랬더니 여기에서 그늘도 그러면 그늘까지는 상관없는데 도라고 썼어요. 이것도 걱정 마라. 이것도 노랗다. 이렇게 얘기해줬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늘은 뭐라고요? 약간의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데 그렇지만 산수유나무는 이 노란빛이 이 음지까지 침투해서 노랗다. 그래서 도라는 말을 썼죠. 도. 네. 조사가.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노랗다. 이렇게.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것들보다는 그 긍정적인 걸 여기다 투영시켰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거를, 양지에 있는 거를. 분명 그늘을 그냥 생각하면 그늘도 그늘지게 하니까 사람들 쉬게 하고 좋잖아요. 그럼 긍정적인 면 있잖아요. 있어요. 땡볕에 그늘에 가면 더 시원하고 좋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글 자체 내에서 첫 번째 줄에 하이라이트가 뭐였어요? 노란빛을 터뜨렸다. 터뜨리고 있다. 이건 뭐예요? 기쁨이나 이렇게 빛이 이렇게 발산하는 것 같은 것 같죠? 태양빛을 머금어서.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그늘이 생기니까 이게 긍정적이면 상대적으로 이게 약간 부정적이죠. 그런데 이것마저도 노란빛으로 물들인다. 이렇게 해주니까 안심이 되죠. 됐어요? 질문하고 해석된 거예요? 자, 국어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 문제 상황에 상대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대조, 그늘의 의미에서 맞아요? 휴식이나 위안도 얻을 수 있어. 그런 장점도 있어. 휴식도 할 수 있고 위안도 있지만 이 글 전체에서 첫 줄과 두 줄의 대비를 본다면 휴식과 위안의 의미가 아니라 양지와 음지의 의미로 두 번째 줄은 써준 거고 그 그들이 산수유나무의 그늘은 산수유는 여기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농사꾼처럼 사람처럼 아니면 좋은 이미지로 이계의 생물체 외계의 생물체처럼 묘사했죠. 안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치면 그늘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늘이 있는 사람 옆에서 휴식 취할 수 있어? 아니잖아. 나한테 걱정 맨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어둡고 차가운 이미지가 있지. 고난의 이미지도 있지. 마음의 그늘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어둡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어두운 사람에게도 노란 물을 전달해주면 이 양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음지까지 돌보는 나무 이런 느낌이 되잖아. 그래서 도자라는 조사 하나가 끝내주게 쓴 거지. 됐어요? 자, 마을의 그늘, 마음의 그늘인지 그늘이 목말려 든다고 불평하는 사람 있다.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다. 그늘을 만드는 것 자체도 뭐라고? 응? 자체도 사람들을 쉬게 하고 하기 위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랗게 물든 배려하는 그늘이라고 이 산수유나무의 그늘은. 그러니까 마음에 그늘 지고 투덜거리고 습하고 뭔가 문제가 있고 차갑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쉬고 가는. 그러니까 배려한 그늘이라는 거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에 대비되는 거는 이거는 산수유나무는 긍정적인 그늘이야. 그늘도 했을 때는. 여기는 뭐라고? 사람은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 속에 머릿속에 있는 차갑고 목마르고 차갑고 습기 있고 고란이 되고 하는 그늘이야.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산수유가 여기에서 그늘까지도 노란색으로 물들이면서 배려를 하니까 그럼 사람들은 어두운 그늘 다 배려를 해? 안 하니까 대조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답변이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여기까지 단초된 거네요. 맞아요? 두 줄에서 산수유 나무랑 이 나무를 뭐처럼 봤어요? 불평한 사람들처럼 뭐라고요?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이게 사람이라면 근데 의인화하면 사람처럼 해야 되는데 얘는 뭐라고요? 꽃 이 가지들을 세월이나 아무튼 하나의 일처럼 본 거죠. 자기가 나무가 기둥이 있고 그래서 뭐라고요? 이 나무까지에서 뭔가를 피워내고 터트리고 도와주고 자기가 이기죠. 손으로 움직이면서 꽃을 피우는 게 농사짓는다고 표현한 거죠. 됐어요? 그럼 농부는 농사짓는 사람이잖아. 생명을 키우는 사람. 그러면 농부하고 대비되는 게 불평하는 사람들 아니야. 그러면 요거는 생명을 키우는 사람이고 이거는 생명을 활용하고 사용하는 사람이게 되겠네. 됐나요? 그러면 이 산수유 나무는 자기 손 위에다가 산수유 꽃을 피우고 그늘도 만들고 이게 됐나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걸 봤을 때 그럼 뭘 이해해야 되냐? 산수유나무가 일반적인 불평하는 사람들과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글을 써주고 어떤 식의 마음을 산수유나무가 가지고 있고 하는 게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비되는 거하고 산수유나무가 그늘도 놀랍다, 농사를 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참신하게 나무를 사람처럼 여기고 나무를 의인화는 사람처럼 뭔가를 해야 되는데 행동은 사람이고 그죠? 배려하는 건 사람이야. 어? 그것처럼 이 시인이 느낀 거지. 나무 자체를 내가 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꼭 현자가 나무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게 뭐라고? 보통 큰 나무다 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할 때 큰 나무가 돼서 사람들 돌봐줘라 그러지. 그런 얘기했을 때 산수유나무와 큰 나무는 일맥상통한다고도 할 수 있겠지. 됐어요? 응? 그럼 이 세 줄 됐어요? 다음 거. 자, 이제 지식인에도 물어보는데 염구하고 조훈구하고 조훈구. 후렴구하고 물어보든 조금씩 차이야. 뉘앙스가. 후렴구는 뭐라고요?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처럼 나나나나 하면서 사람들 같이 부르는 거 있죠? 같이 부르는 노래 뒤에 한 구절 끝나면 됐나요? 응? 그런데 그러면 여음구는 한자적으로 뭐냐면 남는 음이야. 남는 음. 여분의 음. 이런 거나 마찬가지야. 그죠? 그런데 이 여음구의 특성도 조음구는 흥을 돋구는 구야. 이거는 남는 음이고 그러니까 뭐뭐뭐 하다가 따단 이렇게 하든지 나난 하든지 아야 이렇게 따다 으차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추가하는 음이란 여분의 음 추가하는 의미라는 의미가 있고 이거는 리듬을 맞춰준다는 거야. 글자 수를 맞추면서 자기들 운율이 있는데 운율이 안 까지게 더 추가한다. 그러면서 리듬감을 더 흥을 살린다는 느낌이 있고 요거는 이렇게 백두산 부르면 우리도 애국가 부를 때 후렴구 부르죠? 이런 후렴구 느낌이라고.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염구라고 하고 여기가 아질가라고 했어요. 아질가. 그럼 이게 아질가가 왜 생겼을까? 그러니까 특별한 뜻이 없대. 그러니까 염구야. 남는 음이야. 그런데 이게 결론은 이게 뭐라고요? 서경볼곡의 결론은 뭐였어요?
노래였단 말이지, 노래. 노래였는데 가사를 했을 때, 만약에 가사를 했을 때, 서경이 하고 여기 딱 돼서 짜자장, 아자장 이렇게 하면, 서경이 말이 엄마는 이렇게 한다면, 노래한다면 뭔가 있어야 되겠지. 가사 사이에다 원래 써주고 싶지. 그래서 여음구라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해석할 때는 특별히 느낌으로 안 줘도 되는데 이거가 박자감을 주지. 그러니까 조문구랑 비슷할 수도 있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서 질문하지 선생님한테. 여음구하고 조문구 차이가 뭐냐고. 후렴구는 알겠는데 구분해 주시면 제가 살뜰하게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걸 정리해 가든지 책을. 그럼 세특이 실어주겠네요. 뭐라고요? 인터넷을 검사해서 조음구와 여음구와 후렴구를 찾아서 이렇게 적는데 이게 저는 아무래도 아질간은 조음구 같습니다. 이게 왜 여음구일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선생님이 기특해 하시겠죠? 표로 정리해서 A4로 한 장만 정리하면 보고서가 되면 나중에 세특에 올려주겠죠. 됐나요? 자, 다음 기니딴 그치리가 뭐 읽어보세요. 기니까 그치리가. 아질간은 빼줬죠 또? 기니딴은 뭐겠어? 기니딴은 뭐겠어? 그치다는 거죠. 끝인다는 게 뭐야? 끝난다 이런 뜻이겠죠. 여기 나나는 왜 뺐어요? 나나는 여음구 같아요. 내 생각에도 따단 나난 하면서 꼭 채운 거야. 근데 아질간은 조음구 같아요. 짜장짱 아장짱 하면서 아장창 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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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것 같았고 서경이 아이야 아이야 이렇게. 네? 이해됐어요? 그 여음 여기다가 저렇게 네모칸 친 거? 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른 일에는 무슨 구야? 후렴구 같아요 느낌상. 근데 이제 여음구 하나만 말했으니까 여음구와 조음구와 후렴구 구분이 안 된 거야 여기는. 근데 시험 문제에 나와서 만약 구분 나면 곤란하니까 질문하는 거야. 자, 기니딴은 끈이야 끈이딴 끝이 끊어지겠습니까요? 이까 있고가 뭐예요? 끊어질까요? 이런 뜻이에요. 끊어지겠습니까? 그러면 끊어진다는 거야.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본 거야.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진다겠지. 근데 이게 뭐라고? 이까 있고 이게 뭐라고요? 의문형 어미야. 그래서 서리법이야. 의문형이다. 자, 봐봐요. 구수리가 뭐야? 구수리. 바위에 다신단, 떨어지신단. 구술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끈으로 다 연결되어 있죠? 이게 바위에 떨어져도 이 끈이 떨어진다고 안 떨어진다고? 안 떨어진다고. 구술은 꿰어야 성알이고. 됐어요? 이제 고전 시간을 읽을 때는 소리 나는 데를 읽고 그 의미를 뜻을 뭐라고요? 고전 시간 어떻게 읽으라고요? 소리 나는 대로 읽으라고. 소리 나는 대로 읽고 그걸 머릿속에서 뜻을 생각해. 왜? 우리나라는 소리 나는 대로 써요? 아니면 나누어서 의미별로 써요? 의미 중심으로 쓰는데 소리를 중시하죠? 이해돼요? 자, 그런데 의미를 고전 단어를 모르면 못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증문회를 외롭게 여신들 지내셨던 등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됐어요? 괴실한데 사랑하는데 우러러보며 쫓습니다. 이렇게. 여행으로 여였다. 죽어서 헤어지고 여해지면 질삼배를 버리시고.
닦건대 뭐라고요? 닦아서 소성경은 작은 서울경이야. 서경이 성경이야. 작은 서울을 만들었지만은 그러니까 뭐라고? 비슷비슷하니까 내용을 알고 그 단어를 어떤 식으로 소리가 이렇게 변형됐는지 유추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걸 또 다음에 다 설명을 할 거예요. 됐나요? 근데 질문한 것부터 하는 거야. 네 질문한 것부터. 자, 대동강이 이별의 공강이 되는 건 뭐냐? 그럼 대동강이 어디인지는 이것저것 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이 강을 넘어가. 그러면 넘어가는데 여기에 누가 있어요? 대동강에. 이렇게 넘어가는데. 뱃사공이 배를 태우고 갔잖아. 이해돼요? 그런데, 자, 내가 여자가 있든지, 이 남자가 이 배를 타고 여기를 가. 여기에 술집이 있대. 여기 기생이 있어. 기생을 꽃이라고 그래. 꽃이 있어. 그러면서 원망하는 거야. 이 여자가 이 뱃상하고 나쁜 놈아. 네가 내 남자친구를 요 강을 건너게 해주니까 이 남자친구가 여기 술집 가서 꽃을 꺾고 오지 않느냐. 이 나쁜 뱃사공아. 이해됐어요? 어? 자, 봐. 배를 타면 뭐 했어? 거꾸리다. 뭐라고? 거꾸리다. 뭐를? 꽃을. 배를 타면. 대동강을 건너면 꽃이 있죠. 꽃을요. 꺾은다고. 그러니까 이 배를 왜 댔냐? 이 사공놈아. 나쁜 놈아. 내 각시, 내 짝, 내 애인 넘는지 몰라서 꼭 술집 갈지 몰라서 배를 내어서 승질 난다 이 사공아. 이해돼요? 에? 자, 그러면 넘나디가 뭐예요? 그냥 읽어봐. 넘난디. 그러면 뭐라고? 넘이 뭐가 돼? 넘잖아. 넘나디, 넘들지, 넘나지. 디귿인 지읒이 많이 돼. 자, 리을은 두음법칙으로 리은으로 바뀌고 요새 현대에서 옛날엔 두음법칙 안 썼으니까 넘이야. 보통 디귿은 지읒으로 많이 됐어. 국외음화로. 뭐라고요? 이거는 뭐라고요? 두음법칙. 첫소리가 리을이 리은 여자가 여자 되는 것처럼. 요거는 뭐라고요? 국외음화. 디귿음이 지읒음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국외음화, 두음법칙. 이렇게 이거 현대음은 이렇게 되는데 고대는 그게 안 됐어. 그대로야. 그래서 넘나디고 이거 봐. 디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넘나디가 넘어난지. 그죠? 넘는지 몰라서 대동강을 넘어가는지 몰라서 건너가다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분연체는 뭐예요? 분연체 연으로 나누어진 체. 그러면 이게 몇 년으로 되어 있어? 이게 연으로 나뉘어 있어. 후렴구도 있고. 됐어요? 에? 이게 몇 년으로 되어 있어? 우정우정 이렇게 12연까지 있네. 그러면 반복되면서 후렴구 끊고 내용 나누고 그러면 뭐가 12연으로 나누은 분연체라고 그래서 연으로 나누어졌다. 됐어요? 의미 됐어요? 자, 사공은 뭐 하는 사람이요? 원망의 대상이죠? 뭐라고? 아니, 남자가 건너달라고 해서 건너준 거지. 그거 뭐, 꽃을 거꾸로 가든 그 가정 문제지. 왜 나한테 그래?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 여자는 왜 남자한테 원망 안 했어요? 이 시대 남자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남자 존중하면, 이게 왜 걷냐고. 남자 타박하면, 남자가 나중에 뭐라고 하지? 에? 그러니까 애꿎은 사공만 계속 뭐라고 한 거예요. 제3자로 얼떨결에 있다가 유탄 맞은 거야. 피탄 맞고. 됐어요? 대동강을 건너게 하는 뱃사공이 뱃사공. 다 됐나요?
다음 거 계절적 배경. 자, 계절적 배경. 인물이 치열한 환경에서 생사를 장담하지 못하는 불안한 처지를 나타낸다. 그죠? 어? 나상계. 나체 알아요? 나체? 나체의 그 조각상 알아요? 그러니까 나체의 상태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이거는 홀딱 벗은 상태예요. 홀딱 벗은 상태. 그럼 뭐라고요? 이런 말 들어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적나라하게가 뭐요? 입는 거 없이 그대로, 알몸 그대로 적나라하게. 이해됐어요? 왜? 이야기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누구 이야기? 형과 동생 이야기, 그지? 형과 동생의 이야기를 남의 입을 통해서 형 이야기 쭈루룩 얘기하고 동생 이야기 쭈루룩 하면서 적나라하게 그 심리 상태를 다 드러내죠? 맞아요? 그러는 상황에서 이거를 발가벗고 있으면 추웠겠잖아. 그럼 여름에 벗었어? 겨울에 벗었어? 겨울. 겨울에. 그럼 추워 안 추워? 추워. 추운데도 왜 벗었어? 적나라하게 다 까놓고 얘기한다고. 다 까놓고 얘기하자 이런 뜻이라고. 나상의 의미 알겠어요? 계절적 병의 의미도 알겠고? 어? 그러면 추운 겨울이 뭐가 됐어요? 고난이 돼버렸죠? 됐나요? 그러면 이해됐어요? 다음 거 동생의 반복적 회개는 어디 나와? 자, 눈물을 보이는 동생의 반복적 행위. 눈물을 보이는 행위. 추식이 그거잖아. 형을 걱정하는 동생의 심리를 구체한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 눈물 자체는 눈물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눈물이란 것은 문학이냐 비문학을 가를 때 예술성, 이게 눈물을 흘리면 감정이 정화된대요. 뭐라고요? 감정이 정화. 감정이 정화라는 건 뭐예요? 정화? 정수기처럼 변화한다고 깔끔하게 된다고. 이걸 카타르시스라고 해요. 카타르시스. 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작용이야. 감정이 정화되고 순화되고 억눌렸던 게 폭발하고, 그죠? 카타르시스. 그런 다음에 이 눈물을 흘리는데 이 눈물로 감정이 순화되면서 이 눈물을 누구를 위해 흘리느냐에 따라서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아쉬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의 결정체냐고 이게는 이 눈물이. 그러면 동생이 형을 위해서 흘렸다며. 그러면 형에 대한 사랑, 감정이 정화돼서 이 묵었던, 왜 적나라하게 까놓고 얘기했잖아. 둘이 다 알게 됐잖아. 까놓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면 내가 미안했다, 아니면 형 고마워, 형 사랑해, 이런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동생의 반복적 행위. 이게 뭐냐는 거죠. 어떤 행위냐고. 눈물이라고. 눈물.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본 다음에 여기 있잖아. 나상. 벌거벗은 모습. 그러니까 순수한 상태로 까놓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이해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그 똑같이 이렇게 까놓고 했지, 양쪽이. 그러니까 A라는 상태를 이렇게 이 산을 보면 여기는 뭐라고? 절벽 아니야? 여기는 구릉 아니야? 둘 다 산 얘기한 거 아니야? 근데 입장이 이렇게 다르니까 다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성향, 위치, 성질이나 경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진보주의 입장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보수주의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양면성이 있는 거잖아. 이쪽에서 보고 이쪽에서 볼 수도 있으면. 아니야? 그러면 해석도 반대 방향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 요 가운데에서 이렇게 맞는 애가 맞아? 얘는 이 경사진점 이 절벽 위는 얼마나 멋있나 봤어? 못 봤잖아. 그냥 옆에서 절벽 있나? 구름 있나만 하지. 얘처럼 절벽에 오 되게 멋있어. 가다 보면 막 클라이밍 할 정도야. 겁나 멋있어. 얘처럼 이거 서서히 올라가면서 꽃이 이렇게 잘 펴 있어. 이거 알아? 서로 몰라.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양면성이란 것은 그런 것처럼 어떤 하나의 상황을 두 양쪽에서 서로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역지사지가 이거랑 바꾸라는 거야. 바꾸려. 땅 짓자. 역지. 그 땅을 바꿔서 생각해봐라. 그것을 사지. 그것을 생각해봐라 그래. 생각해본네. 생각사. 땅을 바꿔서 위치를. 그러면 입장 바꿔 생각해봐 이런 뜻이거든. 근데 이게 쉽냐고. 자 봐봐 너 서고 나보고 쌤을 보면서 쌤의 위치에서 내가 여기 가면 무슨 느낌이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와? 입장 바꾸고 어려워. 야 학생 부모들한테 뭐 학생 입장이 되고 싶 안돼 다 까먹었어 옛날 일이. 요즘 애들은 달라 또 우리 때랑 각계 처리하면 애들이 뭐라고요. 그렇다고 네가 아빠 역할을 내가 아빠 입장에 대해서 생각 못해. 그럼 늙어서 하면 시대가 달라져서 또 달라져. 지금 시대랑 아빠 입장 또 다른 거야. 그냥 근데 왜 역지사지를 해야 돼? 안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만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걸 주장을 할 때 너무 심하게 하면 이게 말도 안 되겠다. 여기서는 반발하겠다. 이런 생각 해 안 해? 논리적으로 하잖아. 서로 상호관계를 해야 되니까 부드럽게 남의 입장도 한 번쯤 두 번쯤 생각해보고 해주는 거 이런 걸 뭐라고 배려라고 하는 거지. 인간의 양면성 알겠어요? 자 다음 거 해야죠. 교술 적는. 본인이 질문하는 것만 하고 지금까지 질문만 하지만 작품 하나하나 다 할 거예요. 문제도 다 주고. 어? 자 교술은 교훈 있는 서술 뭐 이렇게 봐도 돼요. 갈래에서 서사 갈래는 사건 서술이니까 소설이에요. 뭐라고요? 이거는 갈등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소설은 세상과 나의 갈등, 세계와 세계의 갈등. 이거 소설은 뭐라고요? 자아와 세계의 갈등, 자아와 자아의 갈등, 세계와 세계의 갈등. 자아나 세계든 무조건 갈등이에요. 그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서정 장르는 감정을 서술한 거예요. 그럼 이게 시예요, 시. 이 시는 이 세계를 바라보고 내 이야기로 화자가 나예요. 화자가 나 드러나면 안 되거든. 내 얘기라고 남 얘기 못 쓴다고 시는. 자화하라고 자아로 변화. 세계를 내 생각으로 내 느낌으로 쫙 줄여서 발표하는 게 시예요. 됐어요? 그러면 교술 장르는 뭐야? 교훈 있는 서술이에요. 그럼 시, 소설 했으면 이거 뭘 것 같아요? 문학에 관해서 소설, 시 빼고 뭐 있어? 희곡은 아니잖아. 소설, 이곡, 드라마, 시나리오 똑같잖아. 연극, 영화로 소설을 바꾸면 되는 거고. 교술 장르는 뭐겠어요? 수필. 그럼 세계를 자아했어. 이 수필은 뭐라고? 내 체험이야, 내 체험. 이 자아로 내 체험을 했어. 뭐라고? 뭘 원한다고요? 체험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만 교술은 아니야. 체험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체험에 뭐가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 이 깨달음을 세상에 발표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아가 뭐가 되는 거야? 세계화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이거는 자아가 세계로 되는 거고, 이거는 커지는 거고, 이거는 세계를 압축해서 내가 느끼는 거고, 요거는 갈등하는 거야. 어쨌든 자아, 세계와 세계가 갈등. 이게 교술 장르래. 그러면 간단하게 교훈이 있다. 깨달음의 교훈이 있다. 서술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됐어요? 자, 이거 봐보세요. 자, 이렇게 체험하고, 이건 뭐라고요? 다 개성적이죠, 개성. 깨달음도 개성적이죠. 그럼 여기 있는 단어들 다 했죠? 요게 깨달음이 뭐예요? 참신한 관점에서 해야죠? 흔한 걸 깨달음이라고 그래? 아니죠? 참신한 관점에서 깨달음을 발표를 하면 돼요. 삶의 이야기를. 체험이니까 삶의 이야기고. 그럼 요거 특징 다 했어요? 오케이? 네. 다음 거. 자, 포용적이면 포함해서 수용해요. 뭐라고요? 포함해서 수용해요.
저기 어떤 애가 자꾸 애들이 B라는 애를 왕따시켜. 그럼 포용적 인물은 포함해서 야 얘도 같이 놀자 하고 수용해주는 거야. 그게 포용적이야. 포함해서 수용하는 거. 수용은 받아주는 거. 됐어요? 춘풍의 아내 금씨가 누구를 감싸 포용했어요? 춘풍을 그랬겠지. 방탕하고 무능한데 내쫓지 않고 권위주의만 갖고 비굴하고 기회적이고 안 좋은 건 다 했는데 이 여자가 뭐라고? 그냥 아유 데리고 살게 내가. 저런 사람 누구 데리고 살아. 나 참고 살지. 이렇게 어머니들 말하는 게 이게 포용식이에요. 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다음 편집자금 논평. 자 편집자적 논평에서 쭉이 보면 원래는 뭐라고요? 원래는 작가 시점이 뭐예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네. 그러면 전지자적 편집자적 논평 전지적 시점이죠. 전지적 작가 시점은 뭐예요? 시점을 이렇게 4개로 나눠요. 4개. 여기는 나나 너가 되어야 해. 그래서 여기는 주관. 이거 뭐라고요? 주관. 이건 뭐라고요? 객관. 여기는 3인칭이야. 그러면 자 해보십시다. 그냥 이건 뭐라고요? 1인칭 주인공 시점. 됐어요? 여기는 뭐라고요? 1인칭 이 객관적인 건 관찰이라고 그래요. 무슨 시점? 관찰자 시점. 자 이건 뭐라고요? 3인칭 주인공 시점. 요거는 뭐라고요? 3인칭 관찰자 시점. 됐나요? 여기까지? 에? 자, 1인칭 주인공은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뭐라고요? 주인공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 내가 주인공이고, 내 얘기를 쓰는 거야. 그럼 일기야, 내 일기. 내 개인 일기. 내 비밀 일기, 시크릿 일기. 오케이? 1인칭 관찰자는 내가 관찰해야 돼. 누굴 관찰해야 돼? 주인공들을.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의 썸씽 이렇게 오키가 부른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야한 멜로드라마가 안 되는 거야. 재밌게 문학이 된 거야. 오키가 안 보고 20살, 25살 대학생 딸내미가 보면 이거 심각한 막장 드라마가 막 되기 시작하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오키가 7살 뭐 이렇게 그제? 관찰자 시점. 3인칭 그니까 관찰하면 되죠. 그가 관찰하면 되죠. 그럼 사람 이름들이 나와 이렇게. 인물 갈등으로 이렇게 사람 3명이 나와. 됐어요? 근데 이거는 작가가 온전하지 전체를 다 알아. 그런 특징이 있어. 왜? 전지전능한 건 신이지. 왜? 3인칭 근데 그가 주인공처럼 다 알아. 그러니까 신밖에 없지.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해. 됐어요? 그런데 어떤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칠 때,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칠 때 뭐라고요? 그냥 처음부터 작가가 다 설명하고 이렇게 안 하지. 그냥 글처럼 대화도 쓰고 행동도 쓰죠. 이해돼요? 대화. 그러면 이걸 뭐라고요? 대화 행동 쓰는 거를 간접묘사라고 해. 간접묘사. 간접적으로 뭐 해줘요? showing이야. 보여준다고. 뭐라고? HOW-IN showing. showing도에는 뭐 보는 거야? 대화나 뭐라고요? 대화나 뭘 보고?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줄거리가 뭐고 무슨 내용인지 알겠다 이렇게 쓰는 게 간접 뭐라고요? 간접 묘사야. 그러면 직접 묘사는 뭐냐? 아니 작가가 싹 말해버려. 그냥 다 알려줘. 말해줘. 이거 뭐라고요? 텔링이라고 그래. T-E-L-L-I-N-G. 다 말해줘. 그럼 뭘 말해줘? 줄거리도 얘기해주고 심리도 얘기해주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겁니다. 얘는 지금 기분이 나쁩니다. 그 다음에 주인공 평가도 해. 줄거리도 얘기해주고 심리도 얘기해주고 평가도 해. 얘는 착한 놈입니다. 얘는 나중에 망할 거예요. 이런 얘기. 이게 뭐라고요? 직접 개입이라고. 직접 개입. 이 직접 개입한 데가 누가 저 개입했어?
얘네들은 시에서는 뭐라고 해요? 시에서는 자어하니까 화자라고 그러거든요. 어? 근데 소설에서는 얘를 뭐라고 그래요? 서술자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서술자의 시점이에요. 서술자의 시점 이거는. 이 서술자의 시점을 보면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을 하던 관찰적 시점이든 어느 정도 쓰는데 글 쓰는 거랑 다르게 이거를 보면 아니 얘가 글 흐름이 이렇게 잘 나가다 뜬금없이 다 설명해줘 그냥 이렇게. 마치 이렇게 열심히 저기에서 배우들이 창을 하는데 여기서 해설자가 쟤는 나쁜 놈이에요. 그쵸? 하고 감독님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나 느낌이 있는 게 직접 개입, 서술자 개입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애들이. 아니 이 장면이 나오면 요게 서술자 개입이야. 해서 10개, 5개, 10개를 누적해서 알아야 구분이 돼. 애들이 구분해달래. 그거 다 찾아달래. 아니 책에서 그걸 다 찾아줘요. 책에 나올 때마다 기억하면 돼. 됐어요? 이론은 알겠어요? 자 다음 이건 뭐예요? 조선 후기의 사회상 표야지. 이거 조선 후기는 어떤 사회예요? 양반의 가치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그걸 잔반이라고 해요. 몰락했어. 그래서 양반인데 능력은 없죠. 누구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말뚝이에 비해서도 능력 없죠. 에? 사인에 비해서도 능력 없죠. 그럼 몰락한 양반을 잔반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양반 증서 팔아보는 양반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죠? 이해되세요? 능력 없는 양반이야. 이 축풍이. 그러니까 교양 없고 타락한 양반이야. 근데 지금 사회에서 이렇게 능력 없는데 무슨 능력이 없는 거야? 돈이 없다고. 돈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다고. 돈이 없어서 양반이 이 남자가 무시를 못하니까 누가 먹여 살려? 여자가. 그게 어느 시대야? 조선 후기 시대. 사회가 혼란되는 시대. 됐나요? 다음 거. 자, 제목이 뭐라고요? 남쪽에 뭐라고요? 남쪽에 신의주에. 신의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있으면 요 끝에 있는 거 신의주. 신의주 남쪽에 동네 이름이 유동이에요. 유동. 왜 유동이냐면 흐르는 사람들, 흐르는 사람들 머물다 가는 동네 유동. 이해되세요? 여기에 박시봉이라는 사람이 살았어. 이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집에 방에서 하루 머무른 거야. 뭐라고? 남쪽 신의지의 유동에 있는 박시봉 씨의 방에서 하룻밤 유숙한 거야. 머문 거야. 됐어요? 그러면 나는 국경을 넘나들었겠지. 아니에요? 예. 그러면 떠돌이처럼 살았겠지. 어떻게 보면 유랑도 하고 떠돌이고 정착 잘 못하고 아니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삶이고. 이해됐어요? 그러다가 이 집에 이 뒤에 이 집이 있어. 이렇게 집 창문 뒤에 갈매나무라는 나무가 서 있는데 이게 하얀색이었나 봐. 근데 눈 내리는데 꼿꼿하게 이게 서 있었나 봐. 갈매나무가. 그걸 보고 감독을 한 거야. 아, 저 나무 눈 내리는데도 나는 이렇게 움츠려 있는데 꼿꼿하게 서가지고 눈 맞아라 하면서 기상 있게 막 가지 축 뻗으면서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됐어요? 그러면 이 갈매나무는 누구였으면 좋겠어? 나였으면 좋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갈매나무가 내 멘토야. 멘토. 얘처럼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꼿꼿하게.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내 운명은 뭐야? 역막살이든 떠돌이 운명일 수도 있는데 얘 봐. 꼿꼿하게 서서 버티잖아. 그러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지. 그거를 그러나 하는 여기서부터 깨달은 거라고. 이렇게 글이 뭐라고?
쭈르르 이렇게 흐르다가 여기서 그러나 하면서 여기서부터 깨달은 걸 딱 쓴다고. 갈매나무에 대해서 눈 내릴 때. 됐어요? 네. 어? 자, 삭바람이야. 그러면 이게 눈 내릴 때지. 눈 내릴 때. 눈 내릴 때지. 아니야? 네. 그러면 눈 내릴 때는 계절이 뭐예요? 겨울. 겨울에. 겨울바람이 매서워 따뜻해. 매서. 그러면 내가 유랑자야. 떠도는 사람이야. 그럼 삭바람 맞으면 좋아 나빠? 아빠. 시련으로 힘들잖아. 힘든, 어려움, 고난, 바람, 눈바람을 헤치고 이런 말 안 해? 그러니까 어려움이라. 근데 누구는 꼿꼿하게 서 있었다고? 어? 갈매나무는. 그런데 이렇게 의지적 자세로 갈매나무도 서 있지만 뭐도 서 있었다고? 세한도는 누가 그린 거야? 세한도는 그림이야, 그림. 세한도가. 세한도 본 적 없어, 한 번도? 예. 세한. 자, 이게 세한도야, 이게. 자, 마을회관 옆, 청소랑가구 나무, 마을회관 옆에 뭐 있었다고? 소나무 하나가 있었다고. 한때는 앰프 방송도 하고 앰프 달고서 동네 여러분 큰일 나버렸습니다. 눈 내려버렸습니다. 이렇게 그제. 근데 회관 들창 바람이 왔다 갔다 했지. 그때 옆에 소나무 있었지. 그제? 이장댁에서. 맞아요? 그럼 새마을 운동하고 막 그랬었지. 비닐하우스도 하고. 네. 그때 그 소나무 있지. 그 소나무하고 요것도 뭐야? 소나무 같고 요거는 뭐야? 이것도 소나무지. 요게 뭐라고? 꼭 이장집 같지.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됐어요? 청술이 뭐예요? 푸른색 소나무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묘사했지. 뭘 보고? 그림 세안도도 있지. 근데 이거는 뭐라고? 시세안도지. 진짜 그림새나무에 이 소나무가 진짜 이거 봐봐. 이 소나무 기계 있는 느낌으로 막 꿀뚝꿀뚝 에너지가 느껴지지. 네. 이거는 현실의 소나무야. 이장댁 옆에 있는 소나무. 그걸 가지고 써준 거야, 그지? 근데 거기도 소나무, 여기도 소나무 뭐가 있어? 의지가 있다고.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라고. 됐어요? 어? 네. 그린 이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소나무 잣나무 비유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면 뭐라고? 청솔은 자 세한도에도 소나무 있죠? 응? 그런 소나무 어디도 이장댁 옆에도 소나무 있죠? 얘는 꼿꼿하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근데 옛날에는 선비정신이라도 있었죠? 세한도에서. 선비의 기계도 있었는데 여기는 뭐라고 지금 이장댁 하면서 비닐하우스를 일으키다 그 청소를 바라보는 면모습을 보라 그러면 공격하고 어렵고 지금은 그제 힘든 시골 현실의 모습이죠. 그렇지만은 뭘 보고서 꿋꿋하게 의지를 갖고 산다고. 소나무. 이거는 어려움. 근데 소나무를 보고 의지를 갖고 삶. 청설의 의미. 의지의 상징. 됐어요? 여기까지.